지난 화에 사이티스의 최신 전략 비전을 소개하면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중 이페스와 사이티스의 협력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페스란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을 말합니다. 흔히 줄여서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라고도 합니다. 기구의 목적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가 우리 삶에 제공해주는 이득, 다시 말하면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과 정책 결정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장기적인 인간 복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파악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공중과 의사소통하는 기구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부산에서 열린 UN 환경계획 회의에서는 회의 결과인 부산 결과 문서를 채택하고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 설립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2년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결의하여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가 정식으로 발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티스와 생물 다양성 국제기구는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사이티스는 제18회 당사국 총회 결의문에서 협약과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의 목적이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이 양 기구 간 연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국가적 수준에서 과학정책 연계를 강화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이티스 상임위원회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의 작업과 관련하여 사이티스 이행을 위한 응용과학 이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 동식물 교역이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리거나 입수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이티스 사무국과 동식물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조력하여 이 결의의 실행을 뒷받침하고 동식물위원회의 위원장은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이사회에 참관합니다. 과학과 정책의 접점을 강화하는 기구로서 생물다양성 과학기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그 일환으로 발간한 2019년 평가 보고서는 사이티스 전략 비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파괴 현황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동식물의 수확, 벌목, 수렵과 어획 등 생물 자원의 과도한 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티스와 이페스가 협력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의 증거이기도 하며 더불어 앞으로 10년간 사이티스의 활동을 이끌어줄 전략 비전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는 한국의 사이티스 이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사이티스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